내용은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관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단어에 설명했지만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거야. 예를 들어 1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이 4고 3항이 7이고 4항이 10이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항에서 2항 갈 때 어떻게 돼요? 더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2항에서 3항 갈 때도 더하기 3. 그 다음에 3항에서 4항 갈 때도 더하기 3.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빼게 됐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한 숫자의 차이를 갖게 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을 때 지금 여기서 4항에서 3항 뺀 게 3, 3항에서 2항 뺀 것도 3, 2항에서 1항 뺀 것도 3이죠. 그죠? 이 D라는 용어가 이제 공차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고요. 문자가 주로 이제 공차를 D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공차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 저는 n 플러스 1항 말고요. an하고 그 전항인 an-1로 쓰고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웃한항이 되는 거지. 그지? 이웃한항의 차이가 일정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찾게 되냐면 이렇게 찾아. 얘는 A1에 1에다가 3을 한 번 더하죠. 그죠? 3을 한 번 더하는 거지. 그게 2항이 되죠.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은 1 플러스 3에다가 다시 한 번 또 3을 더하게 되지. 그러면 4항은 1 플러스 3 플러스 3에다가 다시 한번 3을 더 더하게 되네.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일반항은 초항 1에다가 공차가 더해지는데 초항에는 공차가 안 더해지죠. 두 번째 항부터 한 번씩 추가돼서 더해지니까 결국에는 n항일 때는 n-1번에 3이 더해집니다. 2항일 때 한 번, 3항일 때 두 번, 그 다음에 4항일 때 세 번 더해지니까 n항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공차 3이 더해집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합니다. 그지? n-1개의 공차를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요. 수열의 변수는 n이에요. n. 그치? n이 fx의 x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개했을 때, 전개하는 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전개를 해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바로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렇죠?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n에 관한 1차식을 따르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어떤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A. 그러면은 다음 번은 A 플러스 D. 그럼 그 다음 번은 A 플러스 2D. 그 다음 번은 A 플러스 3D. 그 다음 번은 A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얘가 A1, A2, A3, 4항, 5항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전은 뭐겠어요? 만약에 그 전이 또 있다라면은 그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공차를 뺀 거, 그 다음은 공차 2개 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규칙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 공차 D를 더하면 마이너스 D, 또 D를 더하면 A.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이라면은 지금처럼, 가운데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갔을 때는 빼기 D, 오른쪽으로 추가됐을 때는 더하기 D가 되기 때문에
자, 가운데의 2배가 자, 양쪽의 합과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 이 AN은 자, n-1 플러스 am 플러스 1. 그죠? 가운데에 있는 n항 n-1랑 n 플러스 1항이면은 n-1이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얘는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중간에 있는 항의 2배는 지금처럼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라는 성질이 성립해요. 그 보세요. 내가 이제 쭉 한번 나열해 볼게.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나열했을 때 자, 9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7하고 11을 더하면 얼마야? 18. 9의 2배죠. 그 다음에 5하고 13을 더해도 18이죠. 그 다음에 3과 15를 더해도 18이고요. 7과 17을 더해도 지금처럼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야? 그치? 여기서 여기로는 빼기 2 더하기 2가 되고요. 이쪽으로는 빼기 4 더하기 4, 빼기 6 더하기 6.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빠지는 값과 더하는 값이 뭐한다? 같다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꼭 이웃한 3개 항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자, 얘가 5항이잖아요. 5항과 4, 5, 6항 이렇게 관계도 되고요. 5항과 3, 7항의 관계도 되고요. 그 다음에 5항과 2, 8항의 관계도 된다.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자, 합이 10 평균이 그러니까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똑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평균이 항상 5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간격이 똑같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등차 중앙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기억할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자, 주로 이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치?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주로 등차 중앙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과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걸 공차라고 부르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근데 이게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룰 때라고 했을 때는 자, 등차 중앙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A, A-D, A 플러스 D라고 놓고, 그렇죠? 이 세 개를 이렇게 변수를 세 개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 구분을 해주겠는데요. 자, 이거는 자, 세 수 또는 식이 주어질 때입니다. 주어질 때는 그 주어진 자체를 이용해서 세 개에 대한 등차 중앙식을 쓰게 되고요. 이 경우는 언제냐면요. 특정되지 않을 때. 자, 특정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딱 뭐 이게 뭐 등차수를 이룬다. 이거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딱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변수를 지금처럼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로 놓고 풀게 된다는 거야. 이따 문제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필기해 놓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사 한번 정리하면요. 지금처럼 2, 5, 8, 11 이건 뭐야? 계속 차례대로 3을 더하는 거죠. 얘는 차례대로 마이너스 4, 그지? 를 더하는 거고 이렇게 첫째 항부터입니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수를 공차, 그지? 등차 수열은 일정한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 다음에 공차는 그 더해지는 값 이렇게 정의한다. 그죠? 자, 일반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자, A 플러스 M-1 D. 그럼 요걸 이용해서 앞에서 있는 거를 일반항 구해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자, A에는 첫째 항 10에 공차가 마이너스 4죠? M-1.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14잖아요. 그럼 아까 3항이 지금 2잖아요. 그래서 A3 집어넣으면은 그쵸 2 나오죠. 어우 신기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이게 일반항이다. 얘도 자 등차수의 일반항 구해보면 초항에다가 공차가 3이잖아요. 3n-1이라면은 3n-1
그러면 4항이 지금 11이죠? A4는 4, 3, 12에 1 빼니까 11. 그죠? 이게 바로 수열의 값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거, 세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를 이룰 때, 자, 가운데 항의 중항, 그죠? 가운데 항의 중항을 2배 하면은, 그죠? 양쪽의 합과 같다. 즉, 가운데 항은 양쪽의 평균과 같다. 그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등차 중항이고요. 이게 꼭 이웃한 세계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 그지? 이웃한 세계항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간격만 일정하면은 자, 우리가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조화수열 개수작이 왜 안 나와요? 교육과정이 빠진 지가 이게 언젠데 씨야. 근데 이게 그죠? 아직도 선생님들은 조금씩 뭐 가르치거나 아무튼 뉘앙스를 풍기나 봐요. 저게 지난 교육 과정에서도 빠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 교육 과정에서 저렇게 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조화 수열이 들어갔었던 게 6차 교육 과정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6차 교육 과정. 모르겠어요. 최소한 내 기억에는 최소한 7년 전? 그죠? 7년 전? 6년 전? 그지? 그쯤에 있었나? 아무튼 그 이전? 뭐 아무튼 조화소일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런 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1번부터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는 초항이 뭐예요? 5. 공차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자, 5에다가 3m-1 그래서 3m 플러스 2입니다. 자, 2번에서는요. 초항이 그죠? 4죠. 공차는 숫자가 줄어드네요. 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N은 4에 빼기 3에 n-1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7. 3번은 첫째 항이 7, 둘째 항이 5니까요. 공차는 줄어들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자, A2에서 A1을 뺀 게 이게 5 빼기 7이잖아. 이게 공차라 그랬죠? 그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자, 7 마이너스 2에 n-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4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5항이 13. 마이너스 3, 뿅, 13.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뿅을 A라고 하면은 자, 가운데의 2배는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3, 10이죠. 그래서 A는 5.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초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차는 8씩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에 더하기 8에 n-1 그래서 8n-1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뭐죠? 자, 아니 이게 5항이네요. 그죠? 이런 씨. 다시. 자, 5항이니까 아예 풀이가 달라지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A1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A5라는 거는 자, 일반항 표현법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3에 곱 더하기 4D가 되겠죠. 그죠? n-1D니까. 자, 이게 13입니다를 통해서 자, 이항하니까 4D는 16. 그래서 D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 요거 일반항을 이용한 표현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4항이 23, 7항이 44인 등차수열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A4가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3D죠. n-1D 초항을 A라고 한다면은 23. 그 다음에 A7항은요. A 플러스 n-1이니까 6D가 44.
그러면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은 자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래서 D는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럼 A는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첫째 항은 2, 공차는 7 구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뜬금없이 50항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자고요. 그죠? 일반항 AN을 바로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AN은 초항 2에다가 더하기 7의 n-1입니다. 그래서 7n-5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번에서의 A50이라는 항은요. 50 집어넣으니까 350 5. 그래서 345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은 562가 몇 항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일반항이니까 자 7n-5가 562가 되는 n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7n은 567, n은 7로 나누니까 87에 56, 81, 81항입니다. 이렇게 역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이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항과 3항의 합이 4항과 6항의 합이. 자, 이런 거 다 일반항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D가 2항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3항이죠? 자, 그래서 2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4항과 6항이잖아요.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 플러스 5D. 이게 4항과 6항을 일반항을 이용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A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38입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자고요. 두 식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5D는 20입니다. D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D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자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랬지? A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n-1.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초항과 공차를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9는 A 플러스 8D는 7A5입니다. A 플러스 4D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에서 찾아낼 때 초항과 공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을 계속 유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가 7A 플러스 28D가 될 테니까 이항하면은 6A는 20 마이너스 20D입니다. 라는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자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0D는 3A입니다. 일단은 식 하나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니까요. A3, A 플러스 2D. 자, A7, A 플러스 6D. 한 개 8입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8D가 8입니다. 라는 관계 성립하니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4D는 4입니다. 그럼 위의 식은 3A 플러스 10D는 0입니다잖아. 그지? 요거 여기다 쓰면은. 그래서 밑에 거 3배 하니까 12D는 12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연립하게 되면은 D는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이게 지금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산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가 나올 수 있는데 A3, A7, 8, 2A 플러스 8D는 8 나올 수는 있는데 6A 마이너스 20D 자, 3배 하니까 그쵸.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내가. 그죠. 어쩐지 좀 너무 뜬금없는 분수가 나와서.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니까 2D는 12, D는 6이 되겠죠? D가 6이면은 A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의 n-1이 될 것이고 6n 마이너스 26 이게 바로 일반항 AN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처럼 이런 항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다 뭘로? 일반항을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식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3항이 그러면은 A 플러스 2D가 3항인데 94. 10항 A 플러스 9D 73. 이거 꼭 n-1 안에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자, 꼭 조심하시고요. 두 개 빼니까 마이너스 7D는 21.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예요? 100이네요.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래. 그러면 일반항부터 먼저 구하니까 100에 마이너스 3 n-1이고요. 그러면은 103 마이너스 3n이 되겠네.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n은 넘어가니까 34.3333보다 크다지. 그지? 그래서 n은 자 35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걔가 음수가 되는 n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자 지금 숫자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가로 세로가 등차 수를 이룰 때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등차 중앙을 쓴다고요. 여기서는 자, 이 C는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C는 18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가운데 2배 50은 15 플러스 D랑 같습니다. 그래서 D는 35. 자, 그러면 여기서 자 D 구했잖아요. 그죠? 가운데의 2배 66은 B 플러스 35입니다. 그래서 B는 3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31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A는 양쪽의 합 52랑 같습니다. A는 26입니다. 해서 A, B, C, D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식이나 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등차 중앙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어떤 임의의 세수가 합이 18이고 곱이 1대 이 세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죠? 등차 중앙을 쓰기가 애매해요. 왜? 뭐가 있어야지 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등차 수를 이루는 세수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A,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놓으시는 거야. 선생님 저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놓고 싶은데요. 뭐 그죠?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리는 건 아닌데 자, 왜 이 위에 걸 쓰냐면요. 얘는요. 합이 18이라 그랬잖아. 다 더하잖아요. DD 없어지면서 3A는 18. 그래서 A는 6이 된다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6이고 그 전거는 6-D고 그 다음 거는 6 플러스 D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게 192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곱한 6-D, 6 플러스 D, 그 다음에 곱하기 6 한 게 192가 될 것이고 약분하니까 32. 그러면은 자 36 마이너스 D 제곱이 32가 되고 D 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4죠. 그죠? 그래서 자 D가 2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그러면은 2면은 4, 6, 8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면은 8, 6,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만약에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때는 4개니까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지금처럼 A, ED를 공차로 둬서 A-D, A 플러스 D 그럼 이들 차이가 2D잖아요. 여기도 2D 차이 나게 여기도 2D 차이 나게 놓으면은 이것들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D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합이 주어질 때는 다 더했을 때 칙, 칙, 폭, 아니 폭, 폭 이렇게 없어진다. 그지? 그래서 가운데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ED를 공차라고 놓고 정의할 수도 있다. 위에 요거 그죠? 자, 세수라고 하면은 주로 이걸 쓰고 내수라고 하면 주로 얘를 쓴다. 물론 이거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식이 더 복잡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처럼 주어지지 않은 임의의 어떤 값들이 등차수에 이룰 때라고 하면서 그들의 뭐 합이나 이런 곱의 특징들이 나올 때는 자, 우리가 등차 중앙을 쓰지는 못하고요. 걔를 미지수를 놓되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놓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은 언제 쓴다고? 식이나 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등차 중앙을 쓰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 봤는데요. 일단 이게 기본 유형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초항 공차 차전에서 일반항 만드는 거.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들 기본적인 일반항 공식들 꼭 기억하시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지금 했던 등차수열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을 유도하게 될 거야. 합 또한 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자, 한번 유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제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